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애플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성장성 면에서 본다면 나스닥 성장주 중에서 단연코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의 주도주 논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은 테슬라 주가의 조정 형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 성장주들의 조정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국내 주도주와의 상관관계. 먼저 테슬라 전망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9월 2일이었죠. 2일 이제 502달러 고점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선이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60일 이동 평선까지, 60일 이동 평선이라고 하는데, 60일선까지는 뭐 조정 가능성,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이제 그 9월 2일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3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조정 가능성, 가격 및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2월 초 이후서부터는 다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의 상관관계인데,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아마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기술 성장주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이런 기술 성장주의 조정은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현대차 같은 가치 성장주가 오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12월 초까지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시장을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이제 전제, 대대외적 불확성이 없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상승 논리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한번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 하면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 테슬라.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인식의 어떤 그 사다리가 이어지는데, 현대차 하면 수소차, 수소차 하면 현대차. 물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슈화 되고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시장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유럽의 액시언트죠. 우리가 트럭이죠. 트럭을 이제 그 수소차 트럭을 또 최초로 수출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이제 그 현대차가 수소차의 그 절대 강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확산되고 이슈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성장성과 함께 이제 가치 대비 또 말도 안 되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PBR 기준으로 따지다면 이제 0.7배죠. 지금 이제 청산가치 1 대비해서 아직까지 30% 지금 박앤 세일 과정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PBR이 거의 한 30배가 되거든요. 우리가 퍼도 사실 그 30배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는데, PBR이 30배라는 것은 청산가치 대비해서 이제 30배 위에서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 정상적인, 지금 이제 시장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정상적인 관점에서 PBR 기준으로 애플을 사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버블 해체와 함께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인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 작게는 이제 그 3조 8천. 대체적으로 이제 한 4조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 한 6조 원 정도를 이제 6조 원 정도를 이구동성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6조 원 정도가 나온다면 영업이익 증가율로 따진다면 거의 이제 50%가 증가하는 거죠. 그 50%씩 영업이익 증가율이 50%씩에서 한 3년 정도 이어지면 주가가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2021년도 이후는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시장 어떤 그 정서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또 그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이제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회원 가입이 아무래도 좀 뜸하죠.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은 좀 아무래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익률 차원에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최근에 회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어요. 하여튼 회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종목도 많은 좀 변화가 있죠. 자, 보시는 그림이 지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지금 이제 코로나 최저점 70달러에서 502달러까지 갔으니까 700%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막판에 8월 달에 거의 한 100% 정도가 이제 급등했거든요. 한 260달러에서 502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200 한 7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흥분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뭐 자주 많이 강조해드렸죠. 서학김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너무 많이 산 거죠. 이러면 대중들이 흥분할 때는 당연히 거품을 몰고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점 이후에 동시에 버블이 지금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테슬라는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뭐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사실 애플이라든가 뭐 다른 거에서 좀 떨어지지만 상징성 면에서는 사실 저는 나스닥 최고가 아니라 뭐 사실 4차 산업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주식이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1등 주도주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12월 초까지 대략적으로 뭐 60일선 전후에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초 이후서부터는 다시 또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요번에 또 2차 버블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 너무 좀 뻥튀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많은 이슈거리를 몰고 왔어요. 이슈는 당연히 거품을 몰고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조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막 60일 이동평선 정도까지는 이제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소폭의 2차 버블이 발생했는데 그 버블이 꺼지는 그런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뭡니까 넷플릭스라든가 대체적으로 다 60일선이 다 깨졌어요 사실. 그런데 테슬라가 그 중에서 가장 짱짱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역시 나스닥 기술주의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애플이고 아래가 이제 삼성전자 이제 우선주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사실 최근 제 방송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술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 성장주로 이동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애플의 상투는 테슬라의 상투, 아마존의 상투, 이거 다 일치하죠.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2일자에 대상투를 찍고, 대상투인지 뭐 중상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투를 찍고, 그 시점이 어때요? 마치 면도날 같이 정확히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이죠. 그러니까 애플의 고점은 이제 고점 위에는 뭐 조정이 뭐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바닥이라는 것은 상승이 또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애플의 고점이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이자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파동을 분석할 때 사실 파동 이론도 획일적으로 매기는 파동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중심에서 파동이 새롭게 출발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9월 2일자로 인해서 사실 절대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한다고 본 거죠. 그동안 못 올라왔죠. 지금 검정색 수평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의 고점이죠. 대략적으로 한 80달러를 돌파해서 이제 137달러까지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점입니다. 기간이 다 정확해요. 하루도 오차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역사의 최고점이 53,000원인데, 우선주 기준으로 53,000원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도 그렇고 앞서 이제 우리가 테슬라도 그렇고 다 돌파했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역시도 4차 산업혁명이 저는 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슈에 묻혀버린 거죠. 그 매기가 이제 다른 어떤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전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조정을 받고 아마존이 조정을 받고 테슬라가 조정받는다면 삼성전자 혹은 이제 현대차가 오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환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가 이제 아마존이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존과 카카오는 이제 상승 흐름을 같이 했죠. 그렇죠. 다 코로나 시점으로 빠지기 직전, 급락 직전 시점을 다 돌파를 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자, 카카오가 42만원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3,500달러대에서 고점 3,552달러에서 딱 고점을 찍고 조정받는데 거의 뭐 일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카카오 역시도 12월 초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기술주, 나스닥 기술주라든가 우리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뭐 2차 전지 이런 바이오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이 끝난 게 아니고요. 끝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에 따른 기술적인 이제 자율 반락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조정이 기본적으로 12월 초, 최소한 3개월 정도까지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2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물론 그 12월 초 이후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또 주도 형태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되겠죠.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 18만원대가 굉장히 단기도 저항선인 거는 같은데 18만원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17만원대. 굉장히 지금 보시는 그림이 월봉이거든, 월봉. 2014년 12월서부터의 월봉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그 17만원 저항대를,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20개월 이동평균선도 돌파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월달 전에 8월달과 7월달에 장대 양봉을 나왔기 때문에 9월달까지는 이제 이런 뭐 물량 소화 과정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본다면 이제 한 16만 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 박스권 등락 정도가 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게 바로 양봉을 뽑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여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번에 매물대 17만 원 전후에 걸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주면서 12월 초중 최소한이죠. 12월 초까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월봉을 좀 길게 보면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27만 원대가 되겠는데요. 18만 원 기준으로 50%를 적용하면 이제 9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27만 원이 되겠는데 공교롭게 27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증권사들 보고서 보니까 한 23만 원대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이죠. 이때 840만 주대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저는 이때가 이제 성장성이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턴어라운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몰렸던 그런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라고 보거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2개월 동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10만원에서 이제 18만원까지 80% 올라갔으니까 조금 쉬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12월 초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현대차 제가 8월 24일서부터 이제 최근까지 보고서들인데, 제목하고 목표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9월 17일자의 목표가가 25만 원이 최고가네요. 제시했던 가격대. 지금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목표 가격이 25만 원 제시했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또 증권사 보고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또 편집을 해야 되겠죠. 많은 기대를 한 몸에 저도 이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보니까 지금 eGMP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지금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당연히 테슬라가 갖고 있죠. 모델이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지금 플랫폼 시대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기대를 한 몸의 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그린 뉴딜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어떤 전기차 확대, 수소차 확대에 따른 이슈가 또 계속해서 이제 재반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수도 회복되고, 북미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 이코노미 비욘드 비어클이라는 게 이제 운송 수단 이런 거죠. 단순하게 이제 운송 수단을 넘어서 신경제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현대차 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최근에 만들어온 보고서 중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가치사슬 혹은 이제 생태계 확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월 19일자 당신이 알고 있던 현대차가 아니다. 요때는 이제 목표 가격을 미래세 때 위해서 23만 원인데 요것도 이제 점유율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2021년 유럽 전기차 점유율이 테슬라에서 12%를 차지할 것이다. 지난 7월 달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11%,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 포함해서 9.6%로 테슬라가 24%였죠. 24%에서 2위였거든요. 이러면 현대차가 크게 이슈화가 당연히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삼성전자도 이제 9월 9일서부터 이제 9월 18일까지 보고서입니다. 최근 보고서는 없어요. 재밌는 내용이 이제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어디서 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KP증권에서 목표가 8만 원을 제시했고, 제일 목표가가 높은 데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8만 6천 원을 제시했거든요.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세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트라면 이제 스마트폰도 포함되고 뭐 가전 같은 것도 포함되고, 세트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부품 시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운드 시장도 괜찮아지고,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지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주의 기운이, 모든 기운이 우리가 그 재수가 없으면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재수가 좋으니까 요번에 그 미국이 파이를 제지하면서 딱 그 스마트폰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죠.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그리고 아직도 뭐 흑색의 진주다. 이거는 이제 그 최초로 나왔던 게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 11조로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중에서는 IM 사업부죠.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이 될 텐데, 스마트폰 사업의 그 영업이익이 그 4조 원인가 4조 2천억을 제시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뭐냐면 반도체가 받쳐주면서 스마트폰이 선박을 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흐름을 여러분께서 한번 제가 계속해서 비교를 해줬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차와 삼성전자하고 흐름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어떤 그 기술 성장주들, 테슬라를 중심으로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조종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틈새에서 삼성전자, 현대차의 어떤 가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했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